자, 어떤 순서인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 순서는 조금 특별한 자리를 마련해 봤습니다. 제가 오늘 새로운 손님을 한번 모셨거든요. 이인혜의 정치 루킹이라고 젊은 우리 이 민주 진보 진영의 유튜버들이 활동하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꼭 전해드려야 될, 우리 민주 시민들한테 꼭 전해드려야 될 중요한 소식이 있다고 해서 모셔봤습니다. 일단 소개부터 들어볼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이인혜의 정치 루킹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인혜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민주당에서 전국청년위원회 대변인이자 그리고 청년미래연석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민주당 청년조직 활동을 하고 계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좀 생소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 네. 우리 이분 뉴스 김대호 PD가 소개한 분이에요. 그러면 조금 친근하시겠죠? 네. 네. 오늘 중요한 소식, 그러니까 우리 민주진보 진영의 시민들한테 꼭 전해야 될 소식이 있기 때문에 모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주제인지 좀 궁금해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지금 이제 벌써 많은 이슈들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벌써 좀 잊혀진 이슈이기도 하지만 한 달 전에 윤 대통령이 뜬금없이 긴급 브리핑을 했었습니다. 네. 바로 동해에 석유가 나고 네. 있으니 사업을 진행하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이었는데요. 이번 동해 석유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중점적으로 보는 이유는 우선은 이 동해 석유가 이제 이권을 취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는 동해석유 게이트이자 제2의 자원비리다. 그러니까 이명박 때 자원비리다라는 것들을 좀 중점에 두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제 오늘 주제로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니까 포항 석유 개발 프로젝트 얘기를 들었을 때 많은 네. 사람들이 제일 먼저 떠올린 게 이명박이었어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박정희였거든요. 네. 그런데 박정희라는 사람 이름은 워낙에 오래된 사람이라서 또 조금 그러려니 했을 텐데 그 다음 떠올린 사람이 바로 이명박. 그러니까 네. 영포라인 뭐 이런 얘기를 안 맞습니다. 떠올릴 수가 없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서 혹시 자원개발 비리 이런 쪽과 연결을 안 시킬래야 안 시킬 수가 없었는데 딱히 어떤 연결고리가 발견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그런 연결고리 비슷한 것이 있었다라는 네. 말씀이신 거죠. 특히 이제 아무래도 그 연결고리가 하나는 이제 영포 라인이고 이제 그 영포 라인이 이제 장악을 하고 있었던 포스코 기업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포 라인과 포스코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함께 다뤄보고자 합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오늘 이인혜 정치 루킹 기자의 주제는요. 포항 석유 개발 의혹, 대왕고래 프로젝트, 윤석열, 이명박 합작 비리입니다. 자, 정치 루킹 이인혜 기자라고 이렇게 소개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네, 그냥 편하게 예. 기자라고 그냥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자, 포항 석유 개발 비리 의혹. 다들 지금도 의문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게 좀 한물 간 의혹이 아니냐라고 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한물 간 건 아니죠, 지금? 그렇죠. 지금도 저희가 이렇게 그냥 세월을 보내고 있는 사이에 벌써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안에 대해서 단순하게 볼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고 국민분들께서도 이제 관심을 가져주심과 동시에 사실 이건 국정조사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우리가 이 사안에 대해서 좀 계속 기억하면서 관심을 가져야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정조사감이다라는 얘기 참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게 네. 그냥 흘러갈 문제가 아니라 이게 앞으로 계속 좀 살펴보아야 할 정말 네. 거대한 비리 의혹이다라는 얘기는 다들 많이 했습니다. 근데 네.
어쩌다 보니까 지금 다른 사건들이 더 커지면서 조금 관심 밖으로 밀려난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네. 자,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죠. 네. 지금 오늘 말씀하실 내용은 영포라인 커넥션인 네, 거죠? 그렇습니다. 영포라인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윤석열과 영포라인 커넥션. 이게 오늘 아마 다루게 될 첫 번째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일단 좀 이야기를 좀 풀어가 보시겠습니까? 어떻게? 네. 예. 이제 제가 동해석유 게이트가 처음 이제 나왔을 때에 왜 이걸 동해석유 게이트이자 포스코와 연관된 사안이라 생각을 했냐면 이제 2018년도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그렇죠. 터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를 비롯한 여러 비리가 있었습니다. 그 네. 비리들 때문에 수사가 이제 생겨났는데 그때 이제 윤석열 검사가 이 수사를 맡아서 했었고 그리고 이제 무마를 해주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때부터 윤석열 검사와 그리고 영포라인의 어떤 커넥션이 있을 것이다. 그런 추측과 더불어서 이제 올해 초에 한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네. 이제 포스코 최정우 회장이 있었는데 그 최정우 회장을 지금 영포라인이 리더십 흔들기를 시도하고 있다는 것과 또 공교롭게도 시기에 맞물려서 이 윤 대통령도 지금 최정우 회장에 대한 패싱을 하고 있었다는 기사였습니다. 근데 지금 최정우 회장의 경우에는 사실 포스코 원래 주력 사업이 철강 사업이었는데 이 사업 대신에 지금 2차 전지 소재 사업으로 다시 한번 포스코를 굴지의 대기업으로 성장시킨 그러니까 성장 궤도에 올린 회장이기 때문에 이 회장이 나름 잘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영포라인과 윤 대통령이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인가? 궁극적으로 이들이 포스코를 장악해서 제2의 자원외교 명목으로 어떤 이권을 취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 라는 방송을 제가 이제 4월에 정치루킹 채널에서 했었는데요. 직접 하셨군요. 네, 그런데 2개월 만에 이제 석유 매장건이 터지게 된 거죠. 아. 그래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부분이 우선은 이 포스코를 영포라인이 어떻게 장악해 왔냐는 건데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경북 영일군과 포항시 출신들을 줄여서 일컫는 말이 영포라인인데 이 정점에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이었던 이상득 전 의원이 있었고 이분은 이제 포스코가 있던 포항에서 국회의원을 했었던 인물이고요. 그리고 왕차관이라 불리던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들이 포항 내 혈연 지원 관계를 이용해서 각종 인사 정책 사업 분야에 개입을 하기 시작했고 그 포스코를 통해서 특히 이제 사익을 취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시작이 바로 포스코 회장을 자신들의 뜻에 맞게 행동할 수 있는 이제 영포라인의 뜻에 맞춰서 사업을 벌릴 수 있는 회장을 선임하는 것이었는데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되면서 그 다음에 이구택 당시 포스코 회장이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 때문에 갑자기 사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준영 사장과 윤석만 사장이 이제 붙게 되는데 회장 후보로 원래 관례상 포스코 사장이 이제 회장이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제 윤석만 사장이 회장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네. 예. 그리고 이 정준영 사장한테는 내부 정보를 이용한 자사주 매매 때문에 이제 큰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회장이 안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이제 이런 모든 정황이 대통령의 뜻에 의해서 그리고 영포라인의 뜻에 의해서 이제 정준영 회장으로 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정준영 회장 이후에 포스코가 엄청난 인수합병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 인수합병이 하필이면 대부분 부실 기업을 상대로 인수합병을 진행하면서 특히 엄청나게 비싼 금액을 주고 이 부실 기업들을 인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진지오텍을 제가 지금 옆에다가 이제 적어놨는데 이 부채 비율이 1600%에 달하던 곳이었어요. 이 성진지오텍이. 네. 근데 이 회사의 이제 회장이죠. 회장이 알고 보니까 박영준 전 차관과 알고 지내던 사이여서 포스코가 시세보다 2배 높은 가격에 성진지오텍을 사들이고 포스코 플랜텍에 이제 합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런 M&A와 더불어서 이제 미얀마 가스전이나 볼리비아와 같이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와 발맞춰서 이제 포스코가 사업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얀마 같은 경우에는 박영준 전 차관이 그리고 볼리비아는 이상득 전 의원이 관심을 가지던 곳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고 특히나 이 미얀마 가스전은 당시에 대우 인터내셔널이라는 곳에서 사업을 했었는데
이제 이곳을 이제 박영준 전 차관 관심 사업이다 보니 대우 인터내셔널을 이제 실질적인 경영에 참여할 수도 없는 지분에도 불구하고 턱없이 높은 비싼 값에 사들여서 이제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로 사명을 바꾸고 미얀마 가스전을 이제 개발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정리를 잠시 해볼게요. 네. 지금 결국에는 그 포항 쪽 영포 라인이 포스코를 현재 장악을 했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죠. 예, 네. 그리고 그 지금 영향력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고, 네. 그 영포 라인에 의해서 장악된 포스코가 현재 자원 개발 사업, 특히 이번에 포항 석유 이쪽으로도 지금 서서히 발을 뻗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렇죠. 예. 그런 발을 뻗고 나가기 위한 어떤 단계들을 지금 하나씩 밟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 자, 그리고 네. 그 시작은 알고 봤더니 옛날에 이명박이 대통령을 네. 할 무렵이었고, 네. 그리고 그 과정에는 이상득, 박영준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네, 얘기인 거죠.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 핵심적인 고리가 지금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는 곳이고, 네. 옛날에는 대우 인터내셔널이라는 네. 곳이었다라는데, 네네. 바로 그 대우 인터내셔널이라는 곳이 미얀마 가스전을 개발한 곳이었다. 개발한 곳이었다. 자, 이 미얀마 가스전이 뭐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해외 자원 개발 그런 곳 중에서는 그나마 좀 돈이 남은 곳 중에 네. 하나이긴 해요. 네네. 하지만 결국에 이것도 지금 가스전 개발은 중단됐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그 포항 석유 개발하고 어떻게 연결을 시킬 수 있느냐 이런 문제는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느낌은 딱 와요. 이 포스코와도 관련이 있을 것 같고 영포라인도 관련이 있을 것 같아. 분명히 얘들이 여기 포항 석유 개발에 힘을 안 흘렸을 것 같지는 않아요. 특히 이 윤석열 정권의 저 핵심적인 라인 사람들 가만히 살펴보면 다 MB 라인이거든요. 다 대부분 이명박 정부 출신 그쵸. 요직들의 예, 배치가 되어 요직에 있으니까. 있는 뭐 어떻게 보면 실무 라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네. 주요 라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라인업을 쭉 살펴보면 뭐 언론이든 어디든 하여튼 다 MB 사람들이야. 네, 맞아요. 예. 네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포항석유 개발, 대왕고래 프로젝트 역시 똑같을 거다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그래서 그 어디, 뭐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시죠?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은 우선 첫 번째가 이명박 정부 때 이제 2018 영포 라인이 2018년 해외 자원 개발 비리로 이제 수사를 받을 때 네. 이제 이게 서울중앙지검에 배당이 되는데 그렇죠. 그때 서울지검 중앙지검장이 윤석열 검사였고 윤석열 라인의 검사들이 수사를 맡으면서 부실기소 논란까지 빚으면서 이 수사를 덮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맞아요. 이렇게 네. 영포 라인에 면죄부를 줄 동안 윤석열 검사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수사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자원개발로 폭리를 취할 수 있을지 이때 방법들을 배웠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커넥션들을 유지해왔을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 지금 이제 동해석유 발표가 나기 전에 포스코 회장이 한참 바뀌던 그 시기가 있었습니다. 2024년 초였는데요. 이제 영포 라인이 포스코 최정우 회장에 대해서 리더십을 흔들기를 하면서 뭐 예를 들면은 2년 전에 포스코 최정우 회장이 지주회사 체제로 개편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세부 절차들을 걸고 넘어지면서 최정우 회장 퇴진 운동까지 진행을 했었습니다. 영포 라인이. 그때 맞아요. 그런 네.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왜 진행되나 했더니 영포 라인의 장악 시도 네, 장악 시도가 있었고 또 이제 그 한참 이제 포스코 회장 후보들은 영포 라인을 만나고 다녔다는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공교롭게도 그 시기에 맞물려서 윤 대통령도 최정우 회장에 대해서 패싱을 하게 되는데 뭐 예를 들면 경제사절단에 초대를 하지 않는다거나 경제인 신년회에도 참석을 시키지 않는 등의 그런 패싱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2024년도에 결론적으로는 최정우 회장은 3년임을 못하고 사임을 하게 됐고 또 장인화 회장이 이제 회장으로 선출이 되면서 이제 친윤석열 정부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이제 언론에서도 드디어 패싱이 끝났다. 이제 포스코 회장 패싱 끝났다. 이제 윤석열과 함께한다. 이런 취지의 이제 언론 기사들도 쏟아질 결국에는 정도니까요. 최정우 회장이 네. 윤석열 사람이 아니니까 밀어내기를 한 거네요. 네, 밀어내기를 하면서 그 다음 이제 장인화 회장이 그러면 어떤 행보를 보이는 게 중요했는데 알고 보니까 윤석열 정부와 비슷한 행보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영포 라인 중에서도 윤석열과 가까운 사람이 결국에 이번에
포스코 회장이 앉힌 거다라고 그렇죠. 봐야겠네요. 이게 2008년도에 이구택 회장 사임 후에 정준영 회장 선출된 거하고 지금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다음이 벌어진 게 바로 동해석유건이 발표가 됩니다. 그러면서 호주 대형 탐사 우드사이드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경제성이 없다고 판명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유령 회사였던 액트지오한테 경제성 평가를 맡겼고, 특히나 탄화수소나 혹은 지질 탐사, 뭐 3D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사실 과학적인 근거들로 충분히 이 매장을 하고 있는지, 석유가 매장되어 있는지, 경제성이 있는지, 유망성이 있는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과학적인 근거들을 내놓지 않은 채 단순히 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 가치 그리고 사업 유망성으로 밀어붙였다는 거죠. 뭐 최남호 차관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원 개발은 성공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실패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원 개발에 대한 이해 여부는 몇 년 뒤에나 알 수 있으니까 우선은 사업을 밀어붙이려는 의도였겠죠. 그런데 여기서 참 묘하게도 포스코와 연관된, 그리고 영포라인과 연관된 그런 정황들을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 시작이 바로 액트지오인가요? 액트지오였습니다. 자, 여기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은 영포라인 중에서도 윤석열에 가까운 사람들이 포스코 경영권 장악을 하기 위한 준비가 착착착착 진행이 돼 진행되었고. 왔었고, 네. 자, 그래서 윤석열 라인, 영포라인 중에서도 윤석열에 가까운 쪽 사람들이 경영권을 장악하자마자 바로 동해 석유 매장 이렇게 뻥 발표가 됐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자, 좋은데 그러면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여기는 포스코고 동해 석유 개발은 석유개발공사잖아요. 그럼 딴 동네잖아. 여기 연결고리가 뭐냐? 라고 물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 연결고리를 5가지를 이제 발견을 했는데, 먼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액트지오가 되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액트지오겠죠. 근데 액트지오와 액트지오하고 이 포스코를 연결시킬 수 있는 고리가 있더라는 네. 말씀이죠. 네네. 네,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아, 이런 보도가 있었군요. 네. 액트지오가 미얀마 LNG 가스전 용역을 맡은 적이 있네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아브레우 박사가 입국할 당시에 포스코가 고객사였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우리는 이 포스코를 고객사로 두고 있을 만큼 나름 괜찮은 기업이었다, 건실한 기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 이 액트지오가 이제 2021년 미얀마 가스전의 당시 단기 용역을 맡았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정황들을 볼 때에 유령 회사였던 액트지오한테 이제 영포라인 쪽에서 돈도 주고, 그리고 포스코 쪽에서 일을 해왔던 그 액트지오를 찾아서 이번 동해석유 사업에 이제 경제성을 끼워준 거네요, 보니까. 경제성 평가를 위한 하나의 기업으로 끼워 맞춘 게 아닌가. 대부분 이명박 자원외교 당시에도 자원 개발을 할 때 유령 회사를 시작으로 그렇죠. 사실 자원 개발을 시작을 했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자원 개발을 착수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이 액트지오를 포스코와 일했던 것을 찾아서 연결을 해준 게 아닌가. 그런 거네. 그러니까 야, 우리가 지난번에 해보니까 액트지오 여기가 해먹기 좋아. 그렇죠. 소개시켜 준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이 사람들이나 지금 이 포항석유 개발하던 사람들이나 당시 미얀마 가스전 개발하던 사람들이나 같은 한 묶음이다. 그렇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 거기도 대우 인터내셔널, 지금의 포스코 인터내셔널이고, 네네네. 그러면은 얘기가 달라지네요. 그렇죠. 그럼 그런 연결고리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에 대한 부분은 좀 향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좀 더 좀 더 취재를 해봐야 나와야겠지만, 되겠지만, 지금 시작이 이 액트지오가 어쨌든 포스코와 연관된 거에서부터 시작을 했다면, 이게 영포라인이 이제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으로 내려지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한 대목 같네요. 그러니까 액트지오가 단순히 이번에 뜬금없이 튀어나온 데가 아니라 포스코랑 해먹던 기업이었다. 네, 해먹던 기업이 이번에 이제, 또 나온 포항석유에도 거죠. 또 나왔다. 네.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또 보니까 또 하필이면 포항석유다. 네. 포스코하고 해먹던 기업이 그렇죠. 포항석유에도 또 들어왔다. 이상한 겁니다. 이거는 정말 딱딱딱 끼워 맞춰진, 그러니까 저희가 끼워 맞추고 싶지 않아도 계속 가장 맞는 영포라인이 거죠. 나오네요. 네, 맞을 수밖에 없는 거죠. 포항제철에 영포라인에 또 포항석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이번에 이제 제가 그 방송에서도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이제 향후에 탐사나 시추 사업을 맡게 될 경우, 포스코가 맡게 될 경우에 이거는 윤 대통령과 영포라인의 야합은 꿍꿍이가 그냥 단순한 부분이 아니라 이건 사실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SK 뭐 GS랑 함께 산업통상자원부 주재 동해심해 가스전 개발 전략회의에 참석했었고요. 아, 참석은 또 했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전반적인 실무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한 거죠. 탐사 시추 계획을 어떻게 할 건가라는 이제 그런 회의들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예, 제 얼굴 대신에 제가 이렇게 약간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예, 보세요. 네, 보시면은 보시면 예, 저 세 번째 포스코 번째. 인터내셔널이 산업통상부 주재 동해심해 가스전 개발 전략회의에 참석. 그러니까 사실 이번 포항 그 석유 개발에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낄 이유가 없어요. 네. 낄 이유가 없는데 끼었어요. 네, 껴져서 같이 이제 참석을 한 거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네 번째가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지금 계속 밀어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사업을. 근데 포스코 회장 이번에 지원을 했었어요. 그래서 후보 6인까지 올랐던 인물입니다. 아, 그럼 이 사람도 포스코 가려다가 석유공사 간 거예요? 네, 계속 석유공사에 지금 남아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 사장과 지금 영포라인 출신으로 이번에 최정우 회장의 그 경영 방식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왔던 이강덕 포항시장과 함께 석유 사업을 이제 논의하는 이제 그런 시간들을 가졌어요. 물론 이것은 단순한 상견례이자 뭐 지자체들 장들끼리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냥 만남의 자리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왜 하필 포스코 영포라인 이런 식으로 연관이 되어 있냐는 거죠. 이 인물들조차도. 그러네요. 딱딱 맞아 떨어지네요. 네. 사실 앞에는 좀 길게 우리가 어떤 보면 전사,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역사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던 건데, 네. 근데 지금 보니까 딱 맞아 떨어지네요. 사실 네. 지금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 그러니까 포항 석유 개발 의혹에 포스코가 들어올 이유가 없는데, 자, 액트지오부터 포스코랑 연결이 되면서, 자, 그리고 이게 지금 동해 가스 개발 사업에 포스코가 회의에 들어오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 석유공사 사장이 포스코 지원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자, 심지어는 이번에 보니까 또 포스코가 뭐 시추 사업에 또 끼어든다면서요? 네, 시추 사업에 지금 가장 유력한 후보로 물망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지금 언론에서도 연일 띄워주고 있어서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주가도 띄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탐사나 시추 사업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맡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민간 기업, 국내 유일 민간 기업으로서요. 자, 우리가 포스코라고 얘기를 하면은 보통 이제 포스코 하면은 우리는 이게 그 철강 회사를 떠올리게 되는데 이게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철강 기업이 아니라 자원 개발 회사죠. 그러니까 네네. 석유 탐사하는 회사죠. 네. 그러니까 석유 탐사 회사로서 이번에 그 포항 석유 개발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끼워 넣는 그런 셈이네요. 네, 그렇죠. 그럼 포스코랑 포항 석유 개발 의혹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네요, 이미. 네. 근데 알고 봤더니 또 연결고리에 또 액티지오도 있는 거네요. 액트지오가 이제 시작인 거고 그다음에 사람도 보니까 서로 연결되네. 다 연결이 되어 있고 그럼 이제 정말 포스코가 만약에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에서 이 사업을 맡게 되면 이제 영포라인이 이곳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은 한 몸이 되는 거네. 기정사실화가 되는 거지요. 야, 이거 그러면 이거 뭔가 나름 자기들끼리 한참 짜고 들어왔다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다 이미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 다 진행이 되어 있던 사안이고 이번에 터진 것 뿐인 거예요, 그냥. 그러면 사실 이게 지금까지 천공이 그렇게 동해에 석유가 많이 묻혀 있다라고 했던 것도 그냥 나온 얘기는 아니네. 그렇죠. 그래서 전 이번 동해 석유 개발에 유난히 열을 올리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이제 대통령 발표 2주 전에 이 발표를 했었던 천공이 있었고요. 그리고 액트지오를 이제 유령 회사인 것으로 이제 단독 보도를 냈었던 뉴스버스 있었지 네. 않습니까? 그 뉴스버스에 대해서 좌편향 매체라고 이례적으로 강하게 비판했던 조선일보를 비롯한 이제 저는 수국 언론이라고 하는데 수국 언론들이 있었고요. 또 석유 매장에 대해서 이 기대감 그리고 조속한 사업 추진을 당부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이 있는데 특히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추경호 원내대표다. 그러니까 저는 이건 개인적인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일 뿐이에요. 제 생각인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5월에 원내대표가 된 이후에 6월에 이 발표가 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봤을 때 추경호 대표의 과거 이력이 뭐냐면 그 론스타 게이트 때 이제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은행제도 과장이었고 그로 인해서 모피아라고까지 불리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자원개발 자금관리용으로 이 추경호 원내대표를 이곳에 앉힌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구심이 좀 론스타 듭니다. 게이트 때 수사 검사들이 지금 윤석열 정권의 그렇죠. 핵심이기도 그렇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뭐가 물렸나 보네. 그런 캐비넷이 물린 것과 있네. 더불어서 이제 이 추경호 원내대표의 그런 과거 이력들, 과거 내력들을 보고 이 자리에 앉힌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석유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는 정부 부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빨간색 부분만 여러분들이 보셔도 알겠지만 정말 한눈에 들어오지 않으세요? 이 사람들이 대부분 저희가 뭐라고 부르던 사람들이었냐면 수구라고 부르던 사람들이 대부분 이 지금 동해석유 개발에 들어와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마지막을 보면 저는 이 사안이 이제 뭐 전현직 법조인들부터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포함되어 있었던 대장동 게이트를 뛰어넘는 동해석유 게이트다. 그래서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 천공, 정부 부처, 수구 언론, 국민의힘 의원들, 그러니까 몇몇 의원들이 연루된 이건 동해석유 게이트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부당하게 거액을 취하고 이권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제 하나의 술수다라고 결론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하다못해 민간인인 제가 보더라도 이렇게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걸로 정말 이권을 취하려고 했던 윤 대통령을 비롯한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인 건가? 말 그대로 해먹을 결심이었다라고밖에 안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정말 이 지금 말씀드린 어떤 영포라인과의 정황들이나 이 부분들까지도 좀 파헤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잠시 뭐 다른 좀 바쁜 일들이 급한 일들이 있다 보니까 뒤로 좀 미뤄졌습니다만 네. 이미 이걸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는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지금 네. 말씀하신 거 보면 결국에 영포라인이 석유 개발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그 석유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배경에 포스코가 있는데 그 포스코도 영포라인이 잡아먹고 있고 얘네들이 옛날에 미얀마 자원개발 등 해외 자원개발 프로젝트에서 해먹을 때 써먹었던 액트지오라는 회사가 또 들어와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 중에서도 또 윤석열과 가까운 사람들도 포함시켰고. 그러니까 말 잘 듣는 사람들로 다시 라인업을 새로 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딱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라는 점에서 의심을 안 할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이 판짜기를 하고 진행시키고 있는 와중에 이걸 멈출 생각은 없어요. 그나마 지금 이제 나랏돈이 없어서 지금 세수 결손으로 인해서 나랏돈이 없는 상황이라 이 5천억을 어디서 마련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예산도 분명히 끌어들여서 어떻게든 이 사업을 진행을 시킬 것이고 지금 벌써 실무회의들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빨리 막지 않으면 가뜩이나 지금 나랏돈도 없는 상황에 이 사업으로 인해서 국민 혈세가 또다시 낭비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때도 지금 저희가 추산된 것만 43조 4천억 원을 그렇죠. 들어갔고 그리고 13조 9천억 원 손실이라고 했지만 이게 자료로만 확인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얼마나 어떤 혈세가 얼만큼 들어갔는지 저희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회수한 돈은 네, 반의 반도 안 돼요. 그러니까요. 그런 일들을 지금 다시 한번 윤석열 정부에서 반복을 하고 있고 이 반복을 하려는 부분들이 지금 우리 국민들 눈에 보이니 이 부분을 어떻게든 막아야 된다라는 취지로 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아까 잠시 좀 말씀을 하다가 말았습니다만, 그 당시 그 2018년 당시에 이명박 자원개발 비리 수사를 하다가 말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 제일 의심을 많이 했던 게 뭐 하비스트 등 네. 해외 자원개발 비리의 그 당시 과정에 그때 당시 사들였던 회사들, 그 인수했던 회사들 중에 상당수가 되팔거나 아니면 다 그냥 없어지거나 이렇게 됐었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가지고 있던 그 회사들이 누구였는지, 그래서 우리 돈이 어디로 사라졌는지가 상당히 중요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하다 말았어요. 그렇죠. 그 당시 제일 의심이 뭐였느냐면
이거 결국에 중간에 아무것도 없는 빈 껍데기 회사를 누군가가, 그러니까 이명박 쪽에 누군가가 사들여 가지고 우리 쪽에 그 대한민국 정부에 비싸게 팔아 먹었을 거다. 그래서 중간에 지들끼리 아마 슈킹해 먹었을 거다라는 그렇죠. 의심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 거의 안 하고 끝나버렸거든요. 맞아요. 그게 사실 의구심으로 남았어요. 그리고 당시 그 수사를 담당했던 데가 서울중앙지검 이었고. 그러니까 윤석열, 한동훈 요 사람들이었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정말 간단한 문제인 게 사실 다스도 그렇고 자금이 어디로 들어갔는지 추적만 하면 될 간단한 문제들을 사실 검사들, 그 당시 검사들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사안, 이 자원개발이라고 하는 사안에 대해서 결론이 어떻게 지어졌는지도 모르는 상황으로 그냥 끝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돈이 뭐 나중에 외국에 흘러들어갔다 이런 얘기들은 있지만 외국의 어떤 뭐 이 유령 회사로부터 이제 뭐 어떻게 인수됐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추적을 하면 그렇게까지는 추적을 했다고 하지만 좀 봐야 되는 거지요. 사실 지금 그냥 조용히 없어져 버렸습니다만 대우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 지금은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된 이 회사가 국제 거래, 특히 이제 국가 간 거래에 끼어들어서 중간에서 해먹은 게 좀 있어요. 대우 인터내셔널이 중간에서 해먹은 것 중에 하나가 그 수송기 사업이 있어요. CN235 그 인도네시아 그 수송기인데 우리나라에서 FA50 우리나라 FA50 이거를 인도네시아에 팔고 거기에 대한 그 절충 교육으로 CN235를 사들이는데 이 사이에 갑자기 대우 인터내셔널이 끼어들어요. 그리고 이 사이에 대우 인터내셔널의 호주 법인이 하나 끼어들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그 수익금 중에 일부가 호주 회사로 들어가 버립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스톱이 돼버려요. 이걸 내가 어떻게 하느냐? 내가 취재를 하다가 취재를 하다가 다른 거 밀려가지고 이제 취재를 못했던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 보면 대우 인터내셔널이 그때도 상당히 의심스러운 데였어요. 그런데 그런 곳을 인수하게끔 뒤에서 박영준 그게 전 결국에 차관이 또 작업을 한 거고. 그걸 포스코에서 인수한 것도 박영준이 시켰다. 영포라인. 네, 그렇죠. 연관이 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박영준을 감옥에 안 넣은 거는 윤석열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커넥션이 야. 있지 않고서야는 이 동해석유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자,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길어진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여러분들 이해는 금방 되실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의구심을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함께 느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우리 이인혜 기자와 제가 함께 더 열심히 취재해서 후속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이에 대한 좀 더 심층적인 취재 결과 전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